똑같이 먹어도 남들보다 살이 더 찌거나 아니면 살이 더 안 찌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뚱보균과 날씬균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최근에 홍선영 씨가 뚱보균 검사를 받고 큰 화제가 되었었죠. 이 뚱보균 과연 뭐 하는 걸까요? 진짜로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우리 장 안에는 두 가지 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루메쿠테스, 이 녀석이 바로 뚱보균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박테로이데테스, 이 녀석이 바로 날씬균입니다. 자,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뚱보균, 날씬균으로 부를게요. 그리고 원리도 복잡하니까 왜 그런지는 다 제쳐두고, 뚱보균은 지방합성을 촉진시키고요, 날씬균은 지방합성을 막습니다. 자, 이 두 녀석의 비율이 적절해야 살이 잘 안 찌게 되는데요. 가천대 의대에서 2018년도에 한 연구를 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건강한 성인의 뚱보균, 날씬균 비율은 1대1입니다. 자, 미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요, 미국인의 경우에는 좀 뚱뚱한 사람은 뚱보균이 한 10배 정도 많고요, 좀 날씬한 사람은 뚱보균이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즉 비율이 인종마다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뭘 먹었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대변 검사를 하면 되는데, 장내 세균 검사를 해주는 가까운 한의원 또는 의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검사를 하면 뚱보균, 날씬균만 체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애들도 다 체크를 해주니까요,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균이 유전이 되는 게 맞을까요? 네, 유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모유로 엄마의 유산균이 아가에게 전달된다. 자, 엄마의 장 안에 있는 유산균이 대장에 있는 면역세포를 통해서 이 유방으로 옮겨지고요, 이 유방에서 다시 모유로 가서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가게 됩니다. 모유가 참 중요하다고 다들 아실 텐데, 모유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겠죠. 둘째, 자연분만 도중 산모의 질내와 대장 안에 있는 세균이 입을 통해서 아이의 장으로 들어간다. 자, 이건 제왕절개는 해당이 안 돼요. 자연분만 도중 그 산모에게 있는 균이 자연스럽게 입을 통해서 아이한테 들어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그럼 뚱보균하고 날씬균이 있고 얘네가 실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은 검사를 해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좋은 유산균 많이 먹으면 막 살이 쭉쭉 빠지고 비만 걱정할 필요 앞으로 없겠네요. 아하,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이야기가 되게 좀 신기하게 들리고, 와, 저런 얘기 처음 들었다 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 이미 살빼남이 2년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링크 여기 있고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다들 알던 건데 왜 아직까지 비만이 정복되지 않았을까요? 이 균 이야기는 비만의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죠. 즉, 뚱보균 문제만 해결한다고 살이 쫙 빠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뚱보균과 날씬균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바뀝니다. 만약에 뚱보균이 좋아하는 가공된 당질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뚱보균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날씬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날씬균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즉, 애초에 균이 좀 좋은 걸 타고났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좋은 균이 많아질 수도 있고 나쁜 균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 이거 헷갈리네, 이거 애초에 날씬해져가지고 날씬균이 많아진 거야? 아니면 날씬균이 있어서 날씬해진 거야? 네, 사실 둘 다예요. 닭과 달걀이라서 그냥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뚱보균은 줄이고 날씬균을 늘리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1번, 가공된 당질을 먹지 말자. 자, 가공된 당질이란 액상 과당이라든지 아니면 설탕 같은 그런 가공된 것들을 말하는데요. 사탕,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자, 이 녀석들은 뚱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로 보자면 밀가루 같은 것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되니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2번, 육류 섭취를 줄이자. 자, 뚱보균이 가공된 당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육류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육류를 많이 드시면
드시면 뚱보균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고기 먹어도 살 안 쪄 이러셔가지고 다른 일반인 다이어트 분들도 고기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기 먹어도 전혀 살이 안 찌는 건 저탄고지에만 해당이 되니까요, 고기도 어느 정도 조절해서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3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위주로 먹자. 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뚱보균을 좀 줄이려는 시도죠. 반대로 이 식이섬유를 먹는 건 날씬균을 늘리려는 시도입니다. 식이섬유가 날씬균의 주요 먹이거든요.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뭘까? 바로 채소죠.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4번,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자. 웬 휴식하고 수면이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수면을 잘 취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이 장내 세균총도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물론 장내 세균총이 좋아져야 면역력도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 네 가지를 다 지키면 이거 어차피 살도 빠지잖아, 그러면 날씬균이 꼭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살 빠지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살도 빠지고 날씬균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5번, 유산균을 정기적으로 먹어주자.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이제 대부분 시중에 파는 유산균 제품들은 이 장내 세균총을 가장 좋게 맞춰주려는, 그래서 세균들을 이렇게 일일이 좋은 것만 딱 뽑아서 집어넣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좋은 유산균 제품을 먹는다면 당연히 내 장내 세균총도 좋게 바뀔 확률이 높겠죠. 자, 유산균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그냥 하루 한 번 같은 시간대에 드시면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위에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장내세균, 일명 뚱보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뚱보균도 결국은 다이어트의 수많은 변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뚱보균을 없애는 시도들이 알고 보면 다이어트 대원칙이랑 똑같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역시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항상 살빼남이 강조하고 있죠.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